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긴급 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가 실질적으로 파업을 이어갈 수 없는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법적 강제력과 중재 절차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유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노사 사후 조정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며 5월 21일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사측의 성과급 기준, 즉 영업이익의 N%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와 정부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고용노동부의 법리 검토 착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즉각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 조정권 발동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이는 노동조합법 제7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법 제76조는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여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긴급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달하고 460만 명에 이르는 국민 주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전자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위기라는 법적 발동 요건, 즉 트리거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국가의 최후 법적, 행정적 개입 수단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세권, 즉 쟁의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공권력을 통해 쟁의를 강제 종료시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후 수단을 의미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은 노사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긴급 조정권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자율교섭 대신 국가 통제가 개입하는 것이죠. 일반 파업 절차에서는 교섭 결렬 시 노조의 찬반 투표 후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합니다. 쟁의권 행사는 헌법 및 노조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으며 분쟁 해결 주체는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힘의 균형입니다. 그러나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 및 공표 즉시 법적으로 쟁의권이 박탈 및 정지됩니다. 분쟁 해결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 즉 국가 공권력의 강제 개입으로 전환됩니다. 핵심은 긴급 조정권이 단순히 교섭을 돕는 중재가 아니라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을 압수하는 강제 집행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법적 청사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즉 발동 즉시 모든 쟁의 행위가 셧다운됩니다. 노조법 제77조는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파업 개시 전이든 파업 중이든 공표되는 즉시 모든 투쟁 수단을 상실하게 되어 노조의 교섭 레버리지가 즉각 소멸됩니다. 또한 우회 파업도 원천 차단됩니다. 노조가 예고한 집단 연차 사용 등 우회적인 투쟁 방식도 통상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벌법 쟁의 행위로 간주되어 전면 금지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가 주도의 강제 조정 개시입니다. 노조법 제78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 조정 통보를 받은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조는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조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생산차질 위협이 제거된 상태에서 강제로 교섭 테이블이 열리게 되므로 자율적인 협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사측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파업 압박 없이 교섭에 임하게 되며 교섭의 룰과 진행 속도는 전적으로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통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제 중재 회부와 추가적인 족쇄입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강제 중재 단독 회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 제79조에 근거합니다.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노조법 제63조에 따라 추가로 15일간 쟁의행위가 원천 금지됩니다. 즉, 초기 30일의 쟁의 금지 기간에 더해 15일이 추가되어 쟁의 금지 기간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이 법적 함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30일의 파업 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의 파업 금지 기간이 더 쉬워지므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틈새는 단 1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이자 사실상 게임의 종료는 중재 재정의 강제 확정입니다. 노조법 제70조에 따르면 중재 재정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노사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안, 즉 중재 재정은 노조나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즉시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쟁의의 목적 자체가 소멸됩니다. 쟁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인 유리한 단체 협약 체결이 국가의 강제 결정으로 대체됨으로써 법적으로 분쟁의 대상 자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이른바 체크메이트 타임라인이 완성됩니다. 파업 가능 기간이 수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죠.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 즉시 30일간 파업 금지 구역인 레드존에 진입합니다. 이 기간 내에 중재에 회부되면 새로운 15일 파업 금지 구역인 다크 레드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재 재정이 확정되면 이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되어 사태는 강제적으로 종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 순간 법률 알고리즘에 의해 노조가 파업을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은 단 1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업 금지 기간 내에 강제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무조건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조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단으로 강행할 경우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민사적 책임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보호를 상실하게 되어 적법한 쟁의 행위가 아니므로 면책 특권이 즉각 박탈됩니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 노조와 개인이 전적인 민사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형사적 책임도 따릅니다. 노조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위반하게 되는데 긴급조정 즉 제77조를 위반하여 파업을 강행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역시 엄격하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거론하는 긴급조정권은 노사를 화해시키기 위한 단순한 행정적 압박 카드나 중재안이 아닙니다. 노조법 제77조에서 78조, 79조, 63조, 70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항들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연쇄작용하여 파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법적 명분을 동시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치밀한 국가법적 통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 순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협상력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며 법리적으로 완전한 체크메이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